선물과 선물에 그냥 순매수 추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은 내년 1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최근의 주가 흐름들은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너무 지나친 낙관도 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친 불안도 하실 필요 없고 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하기 아주 좋은 장세 만들어지고 있죠.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았나 봐요? 나 황 팀장이 방송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 나 오늘 처음 본 것 같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뭐 노래를 하나 들었더니 그냥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종목도 사실 몇 개 좋은 건 있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런다고. 그렇죠. 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자, 오늘보다는 이번 주 시장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는 이제들 많이들 아시죠? 선물옵션 동시만기 어제. 올해 마지막 동시만기가 있었고 리포트들이라던가 좀 파생 관련 리포트 이번 주 만기 예상 리포트들 보시면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베팅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자신의 패대로 그대로 진행됐던 한 주였죠.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9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때부터 한번 봐볼까요? 참 이게 정말로 아쉽지만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이 정말 반대가 됐어요. 보시면 요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9일까지 선물인데요. 9일은 만기는 빼죠. 8일까지 한번 볼게요. 9월 달 동시만기 이후부터 직전일까지 이번 달 직전일까지 선물 매수를 보면 외국인이 3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리고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는 코스피 현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천억을 아쉽지만 매도를 했고 특히나 12월 달에 반등이 나오는 장에서 개인이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한 걸까요? 아니면 팔린 걸까요? 그치, 매도를 현금 확보를 한 거 아닐까? 근데 뭐 사실 대외적으로 뭐 오미크론도 있었고 헝다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걸어놨는데 팔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12월 달 돼서 다들 불안해 하니까 이때 좀 반등 줄 때 혹시 몰라서 걸어놨는데 이게 팔렸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은 이게 팔린다고 하고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 2% 이상 올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왔죠. 그리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파는 동안 외국인들이 사왔습니다. 이게 3분기하고 4분기하고의 패턴이 정말 반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왜 거슬러 올라가자고 말씀드렸냐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올해 뭐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정도였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3분기에 그대로 매도를 했고 9월 말에 뭐 절정을 거의 이뤘죠. 그리고 9월 달 지나고 나서 4분기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다시 사실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3분기에 주식을 샀고 4분기에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크로스가 된 상태인 거죠. 결국은 다시 외국인들이 사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잠깐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사실 좀 돌아왔다라고 보는 거죠.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흐름들을 보면 한국장 못 해먹겠다라고 해서 미국장 많이들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뉴스 보니까 50조 막 그러던데. 네. 사실 좀 우려스러워요. 저는 사실 한국장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뭐 실적 잘 나오고 누가 사람들이 뭐 이 제품 많이 쓴대 하면 그냥 정직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한국 시장은 어쩔 때는 이래서 빠지고 어쩔 때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빠질 때가 오를 때가 다르니까 그거를 참 합리적으로 대응하기가 머릿속으로 예상이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다들 많이 좀 지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이번에도 대량으로 롤오버를 했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9월 달에도
그때도 대량 선물 포지션을 롤오버 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12월 4분기에 9월 달 만기에 롤오버 했다는 거는 12월 달에 강세 흐름을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물론 변수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 만기에도 내년 3월 물을 롤오버를 했습니다. 요거 차트를 좀 보시면 이번 주인데요. 네.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감인데 2021년 12월 물은 계속 줄죠.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3월 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말은 3월 물을 올해 12월 물을 3월 물로 교체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계속 내내 그랬었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은 안 했지만 9월에 롤오버 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지금 내년 3월 물로 롤오버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간단하게 뭐 미결제 약정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현물과 선물의 그냥 순매수 추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은 내년 1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큰 일단 뭐 중장기 정도, 중기 정도겠죠. 그 정도까지 흐름은 그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그 기저에는 삼성전자가 일단 생각보다 빠른 반도체 업황이 빠른 턴. 그죠? 삼성전자 최근 흐름 보시면 확실히 좀 달라졌죠. 우리 전자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전자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예. 야, 진짜 저 저항선만 돌파하면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주로 본다는 201선이 이제 주황색 선인데요. 네. 딱 정확하게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죠.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종목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거래가 많이 한산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조정이 되고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물타기 자금을 좀 쓰셔도 될 것 같다. 또는 아니면 아예 아싸리 대량 거래가 한 번 더 나와주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사실 오히려 좀 밑에서 위 자리 7만 원 초반대에 샀던 혹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 차익이 한 10% 정도 났기 때문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차익으로. 그리고 다시 좀 밀투로 한 7만 원 초반대 오면 다시 사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물타기를 하실 생각인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얘기는 다시 7만 원대로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아래 저점을 높여오는 구간이고요. 거기를 저점을 지킬 거라는 이제 예상은 이제 업황의 턴이 좀 있죠.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온 턴하고 사실 내년 1분기 늦으면 2분기 정도나 가야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4분기 정도면 지나고 있다. 뭐 1분기 그러면 좀 시계열이 좀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전자나 하이닉스 최근의 주가 흐름들은 조금 일단 단기 상승 나온 이후에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도 내년 외국인들 현선물 동반 매수나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뭐 이번 주 만기 평 통틀어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번 주에 한 번 더 있었던 거는 외국인들 뭐 이제 선물도 선물이지만 사실 미국 시장은 뭐 크게 뭐 미국 시장도 뭐 오르긴 올랐죠. 근데 그것보다 이번 주 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는 중국에서 지준율이나 요게 조금 큰 긍정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중국 관련 주식들이 좀 탄력들을 받았고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주식들, 특히 화학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었죠. 철강 화학인데 화학주들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FOMC 앞두고선 이제 조금 다음 주는 좀 관망세로 좀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주는 긍정적인 모양새를 잡아가는 초입으로 좀 봐도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다. 사실 한 2주 전에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죠? 공포. 왜냐면 모르니까. 몰라서. 근데 이제 시장에는 확실히 이제 악재에는 내성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악재에는 내성이 생긴 것 같고, 앞으로 또 변이는 또 나올 것 같죠. 그렇죠. 분명 우리 나올 것 같죠가 아니라 예상은 못하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떠한 변이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또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좀 공포스러운 심리는 확실히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관해서는 일단 시장이 조금 중립에서 조금 좋아지는
표현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길게가 아니라 1월 달에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또 수급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선물 매수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은 되지만 이건 사실 언제 어떻게 또 뒤집힐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직 전반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장의 EPS 성장률이 확실하게 턴하거나 그 하향 추정되는 게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지나친 낙관도 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친 불안도 하실 필요 없고 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하기 아주 좋은 장세에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트레이딩 하기 좋아요? 네.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거는 잠깐만요. 뒤에 하면서 말씀드릴까요? 그래? 네, 네. 지금 얘기하죠. 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12월 이제 다음 주 중순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가장 재미없는 한 주가 다음 주입니다. 근데 원래 다음 주 그래서 저도 휴가인데 못 쉴 것 같아요. 어쨌든 못 쉬면 뭐 방송 나와야죠. 그렇죠. 뭐 일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다음 주는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게임주도 그렇고 2차전지 소재 주식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을 보면 윗돌 빼서 이제 아랫돌에 껴넣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번 주 화학주들 보면 명분이 좀 생겼죠. 대한유화 한번 봐볼까요? 대한유화 같은 게 이제 밸류에이션 콜의 명분을 얻긴 얻었지만 확실히 좀 세게 올라왔죠. 그렇죠. 확실히 좀 세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의 턴 그리고 올해 별로 좋지 않았던 종목들은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올해 많이 올랐던 이제 위메이드 이런 거 이제 하반기에 많이 올랐던 위메이드 같은 주식들은 조금 이제 조정받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인 거죠. 10억 대주주. 네, 10억 대주주. 그리고 그게 이제 10억 대주주 요건이 가장 제가 경험적으로 이 데이터로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적으로 체감적으로 가장 재미없는 주가 그래서 다음 주예요. 그래서 이미 팔 사람들은 이미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흘려보내면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좀 많이 밀려서 이제는 사도 되겠다 싶은 게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부터.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겠다 싶으면 한 영업일로 열흘이잖아요. 10등분해서 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10분의 1씩. 네. 내가 이 주식은 사야겠다 싶으면 그냥 뭐 시가든 아니면 뭐 일정 부분 가격대든 그냥 받쳐놓고 그냥 10일에 걸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 안 사졌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전략이 12월 달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뭐 다음 주에도 뭐 어떤 이슈 인해서 어떤 섹터들이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튀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나올 수 있어요. 뭐 이제 지금 다 아는 섹터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그냥 좀 팔았다가 또 다시 사고. 네, 그런 그냥 굳이 튀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튀면 팔고 좀 밀리면 분할 매수하고 그냥 그런 전략 정도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종목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양봉 쫓아가시는 것보다 음봉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사실 더 낫고요. 그걸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내 턴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사놓고 그냥 네, 기다리자. 사놓고 분명히 주도 섹터들 뭐 2차 전지든 게임이든 그다음 뭐 NFT든 뭐가 경기 민감주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정말 소외됐던 개별주 빼고는 그것들 빼고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턴이 분명히 한 번씩은 올 겁니다. 지금 다 수급들이 스마트머니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들쑤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내 종목이 그 시장에서 한때 회자했던 종목들이라면 분명히 들락날락 할 거예요. 지금 이번 주 보면 LNF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오늘은 4% 빠졌지만 또 이번 주 어제는 그저께인가요? 그때 그냥 거의 8% 가깝게 오르고 어제도 한 2% 오르고 그러다가 또 오늘 또 급격하게 또 빠지고 이게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그날 하루 턴을 다 먹으려고 다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제 대표적인 업종 대표 주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단기간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전략으로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2월 동안 가장 하락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소팅 쫙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공격적으로 사셔도 되는 전략들
네, 그런 전략은 그래서 이제 12월 달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데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네. 어떤 섹터, 네. 어떤 섹터의 어떤 주식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소재나 네. 메타버스, 네. NFT 관련주냐, 네. 아니면 그동안 재미없었던 경기 민감주 같은 이런 쪽을 네. 사놓을 것이냐. 저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 공작 회의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당겨서 하고 있고, 그저께 이제 헝다 이제 뭐 디폴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뭐 변동성이 없었던 거는 당국이 나서서 어떻게든 해주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죠. 예전에는 사실 개별 문제로 취급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개별 문제 취급할 문제가 아닌가 보다. 중국 당국에서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지금부터 수술할게라고 했던 거죠. 지금 중국 GDP의 30% 정도가 부동산이고요.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풀린 유동성 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위 업체가 파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준율 인하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반영을 하면서 오랜만에 진짜 항상 미국이랑 디커플링을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오랜만에 중국이랑 지금 커플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중국 주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해외 차트로 놓고 상해 지수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상해 굉장히 셌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해 오른 것도 없어요. 올해 그냥 옆으로 진짜 재미없었어요, 얘네들은. 오르락내리락. 네, 오락내리락 했죠. 근데 지금 상해 지금 CSI 300 지수가 있습니다. CS 300 지수.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미국의 S&P 500 같은 지수죠. 21년도 EPS 성장률이 한 11%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내년도 EPS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만큼 성장 못하겠다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1%고 내년이 16% 정도 성장이에요. 거기다가 부양책까지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쪽의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경기 민감주 쪽, 제일 처음에 하셨던 질문에 대답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좀 뜯어보면 단순하게 뭐 인프라, 우리가 경기 부양책 하면 뭐 인프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중국이 도로 짓고 뭐 한 대 하면 뭐 건설기계나 뭐 두산인프라코 같은 주식들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보면 인프라 쪽은 아닌 것 같고 소비 쪽일 것 같거든요. 소비랑 이제 IT 쪽 당연히 사업 진행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기 민감 주식들. 그래서 화학 쪽도 좀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소비 관련 주식들 보는 거고, 화장품이 대표적이긴 한데. 그렇죠. 네. 지금 나도 딱 그 얘기 들으면서 네. LG 화장품. 그렇죠. LG 화장품이라니요. LG 화장품이라니요. LG 화장품. LG 생활건강하고 뭐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이죠. 근데 LG 생활건강이 그때 한번 리포트에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요 대량 거래가 한번 투매가 쏟아졌어요. 2번 투매가 쏟아졌죠. 조금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은 잡힌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여기서 크게 한 번 맞고 한 번 더 맞았으니까 여기 이제 또 막판에 그때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부분들이고 뭐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110만 원 정도까지는 사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추세선들이 다 하방이기도 하락이다.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화장품 섹터,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조금 덜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근데 비슷하네. 화장품 쪽은 진짜 극저점까지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장기 투자하기에는 가격대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정말 많이 빠졌죠. 지금 거의 30만 원, 딱 정확히 30만 원 찍고 지금 반토막 났다가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30만 원대 29만 원 막 이때 사셨던 분들은 대형주로 사실 가기가 그렇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진짜 업황이 안 좋아서 긴 시간에 그럼 모르겠지만 정말 단기간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먹고 보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V자 반등도 일정 부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양책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물타기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조금씩은 그 정도 관점을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 좀 내용이 나오긴 할 겁니다. 중국 이제 경제공작 회의. 그러면 헝다 관련 이슈에 대한 코멘트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 중국이 내년에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년 2월 달에 2월인가 3월인가 동계올림픽이 있고 2월이겠죠. 그리고 내년 10월에 공산당 대회,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러니까 내년은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아마 안정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부양하는 온건한 그런 스탠스를 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주식들은 아직은 좀 잠잠해요. 잠잠하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슬슬 스터디할 필요는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빨라 보이는 게 화학 쪽,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 있는. 대한유화 같은 게 사실 두 가지 요소를 다 하거든요. 참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이렇게 무거운 대형주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 이걸 그죠? 쫙 네. 보여줘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그 제가 삼성전자 그때 말씀드리면서 대등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면 대한유화도 비슷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면 한 110일 정도 이제 조정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이제 대등 수치의 기가 조정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다만 하반기에 특수한 쏠림 현상 때문에 좀 더 밀렸던 거고, 지금 가격적으로는 이때 마무리됐던 요 가격까지 일단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대한유화는 화학도 화학이지만 분리막 소재도 하거든요. 분리막 소재도 하고 있어서 사실 분리막이 그 2차 전지의 4대 소재 중에 하나인데 2025년 정도에나 나올 만한 이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렇지. 예, 대한유화도 그렇고 좀 비중은 작습니다. 대한유화가. 근데 그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3원계 배터리 쓰느냐, LFP 쓰느냐 그걸로 사실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같이 쓰더라도 모델별 또는 가격별로 다 섞어서 쓸 거고요. 막 그 전고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아직은 멀 이야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그냥 기존의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또 같이 섞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경계감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해요. SKI 테크놀로지 보면 이게 사실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전에 액 중에서 지금 동아기업이나 첨보는 동아기업은 이제 자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엔캠, 이번에 상장한 엔캠이 지금 별로네. 네, 별로라기보다는 좀 저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봐요. 공모가가 얼마인데? 공모가 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시가 공모가 대비 시가가 높았으면 네.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아직은 좀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엔캠이 내년도 실적을 보면요, 동아기업이나 다른 이 경쟁사들 대비해서 성장률이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가 한 120억 정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실적을 내고요. 내년에 한 360억, 3배 정도 성장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봐줘도 되는 성장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액을 한 4대 요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올해 많이 올랐던 소재 쪽이 조금 이제 올라가고, 내년에는 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전체 큰 틀에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다만 과연 그 중에서 어떤 섹터가 좀 세분화됐을 때 어떤 섹터, 반도체도 보면 이제 전공정, 후공정, 장비, 소재 다 나뉘는 것처럼,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어쩔 땐 전공정이 세고 어쩔 때는 후공정이 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전에 액 쪽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그 중에서 엔캠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이제까지 못 움직였던 그쪽이 조금 더 내년도에 그죠? 좋을 것이냐, 아니면 네. 기존의 주도주 섹터 가운데서 또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 네. 아직은 알 수 없다. 네, 없지만 굳이 고르라면 저는 안간 쪽에서 나올 거다. 안간 쪽에서. 안간 쪽에서. 네. 하긴 뭐 시세가 너무 많이 많이 올랐죠. 올랐다는 네, 네, 얘기는 네. 있긴 있어요. 네. 하여튼 요거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